안녕하세요, 돈누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였나요? 저는 사실 한 번도 하지 않은 걸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할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결과 자체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우리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시도나 어떤 뭘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모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떤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내가 뭔가를 시도했을 때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들, 혹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여러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라기보다는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을 만났을 때 보통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그걸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고 또 그렇게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결과치를 얻는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두려움이 생길까요? 전혀 생기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치를 얻는다에 대한 확신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걸 바로 결단해서 행동으로 이제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죠. 구독, 좋아요. 예를 들자면 낭떠러지에서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떨어져 죽는다라는 걸 우리는 모두 다 확신하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은 어딜 가도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그래서 발을 내딛지 않는 거죠. 죽으니까. 뭘 선택하면 어떻게 벌어질지를 알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갈피를 이제 잡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게 되면 갈피를 잡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네, 그리고 또 결국 그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실은 정말 많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들을, 안 좋은 것들을 사실 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를 이 두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제 경험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직장 다닐 때 제가 늘 달고 살았던 말이 사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상사면 다야? 그리고 월급은 왜 이렇게 짜지? 맨날 이런 말들을 제가 달고 다녔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상사 탓만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 그때 그 시절에 상사였던 그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신 우리 상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구독, 좋아요. 퇴근 후에 제가 사실 타부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술자리에서 함께 하는 거를 굉장히 그 상사분이 민감하게 사실 반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고, 또 상사가 이렇게 회사에서 저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저는 이제 타부서 사람들하고 퇴근 후에 그 타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험담도 하고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 일단 스트레스를 풀었으니까 그렇게 다 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늘 달고 다니던 말이, 아까도 말했던 그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상사면 다냐, 연봉 왜 이렇게 짜냐, 맨날 이런 말들을 했던 거죠. 내가 상사에 대해 험담하고 불만 퍼뜨린 거를 상사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같은 회사 안에서의 타부서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수다를 떨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니까 그 이제 타부서 사람이 그걸 듣고 저희 상사분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상사분이 이미 알고 있으니 당연히 상사분 입장에서는 제가 험담을 한 것에 대한 기분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제 그게 회사 내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를 상사분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약간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고, 근데 그걸 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술 마신 다음날에 또 업무에도 지장을 줄 정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자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 회사 생활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됐고, 그래서 제 마음을 좀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정이 되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또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나중에 퇴사 후에 이 상사분하고 형동생 하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대단한 방법이 사실 아니고요. 기준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네, 기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선택의 연속에서 우리가 더 올바르고 더 가치 있는 걸 선택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를 미리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기준을 아는 방법은 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책을 많이 보고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제가 사업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이제 그리고 점검하면서 하나씩 기준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곧 기준을 알아가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두려움을 이기고요.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정말 그렇게 더 좋은 삶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고, 그 이해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두려움 없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내가 기준을 아는 방법은 결국은 책을 많이 보고 공부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잘 하신다면 결국은 선택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돈 되는 노마드 돈노였고요.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